네,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배임죄 폐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임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왜?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 없어져야 되지? 배임죄, 타인의 사무, 임무이배, 손해 끼침 이게 대체 뭔지. 글쎄요, 배임죄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이코노미를 탔어야지 비즈니스를 타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택시 타고 이것도 배임죄 리스트로 올라온다니까요. 그래서 대체 입법이 있는 영역이 있죠. 하지만 대체 입법이 아직 없는 부분도 있으니까. 절도 명백하잖아요. 살인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분야죠.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핫한 이슈. 뉴스를 보면 정부와 여당이 배임죄를 폐지한다. 아, 배임죄 폐지요. 네. 이게 과연 정치적인 이슈일까? 아니면 법리적으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일까? 관련해서 말씀을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기사 봤는데 배임죄 폐지하는 방향으로 확정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당에서 방침을 정하고 정부도 이제 동의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입법 발의하자라는 얘기겠죠. 일단은 사실 배임죄가 뭔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죠?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그러니까 성실하게 임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실 임무에 위배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물을 처리하는 사람한테 성실하게 업무할 것이라는 이제 임무를 주신 거죠.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으면 그냥 배임. 근데 만약에 타인 사무 처리가 업무상 타인 사무 처리하시는 분이면 업무상 배임 이런 식으로 해서 가중 처벌이 되고, 그다음에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도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 액수가 크다 라고 하면 또 가중처벌되고. 그러니까 이게 배임죄, 타인의 사무, 임무이배, 손해 끼침 이게 대체 뭔지 그만큼 사실은 좀 뭐 논란이 있었던 죄이기도 하고 네. 사실 배임죄 모호하다 그래서 폐지론이 아주 길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오늘 법적인 관점에서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또 왜 정치적인 얘기가 나오냐 라고 한다면 그 나라님께서 예, 나라님께서 재판을 받고 계셨었죠. 그래서 그게 우연찮게 맞물리면서 네. 정치적인 어떤 이슈로도 떠올랐어요. 왜냐면 사실 법리적으로 계속 배임죄 폐지로는 있었고, 근데 하필 지금 이런 네. 이슈 때문에 사실 정치적인 이슈로도 얘기가 되고 있는데, 우린 정치인은 아니니까 네. 법적인 관점에서 뭐 말씀 나눠보면 되겠죠. 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배임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왜? 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왜 없어져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었고요. 왜냐면 사실 대법원 판결들 보면 배임죄 되게 나쁜 사람들이 나와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면 어떡하냐? 약간 이런 행위들이 나오기 때문에 배임죄 처벌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기본적인 느낌이었고요. 사실 지금 폐지하자는 입장에서 제일 이제 근거로 삼고 있는 게 형벌 법규가 모호해서 이게 이제 예측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형벌이 적용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생각은 형벌 법규는 이 정도로 모호한 것은 다른 규정에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해서 그 법규의 모호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지금 현재 폐지 논의는 이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배임죄 있어야 된다. 네, 저는 처벌해야 되지 않나요? 약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사건을 하면서 그 횡령죄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를 하고 있었어요. 아까 이제 횡령죄 이렇게 말씀드렸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꿀꺽한 경우에 이제 횡령죄가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게 타인의 재물이 아닙니다 라고 재판에서 다퉜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재물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그냥 돈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다퉜어요. 되게 미묘한 차이인데, 제가 돈을 대신 받아준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중간에 있는 중개상이고 내 돈을 받은 겁니다. 내 돈을 받고 이 돈을 그냥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퉜단 말이에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재판부에서 오케이, 변호사 말 일리 있다. 그래서 검사가 이제 배임죄로 공소장을 변경합니다. 그때 대표 변호사님과 저랑 했던 얘기가 툭 하면 배임죄야? 이 논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이 논이 나오기 전인데. 그렇구나. 또. 근데 그런 어떤 감정과 그런 논의가 사실 여기에 적혀 있길래 역시 뭐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정치적인 관점만 뺀다면 너무 잘 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배임죄가 사라지는 것. 왜냐하면 사실 배임죄를 완전히 없애지만 배임죄에서 규율하고 있는 특수 영역들은 별도로 입법을 이제 예정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모기업 자기업 간의 어떤 뭐 자금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영업 비밀과 뭐 관련한 뭐 내용이라든지 그래 특수 법률들이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비밀 같은 거 빼가는 경우들은 사실 반도체나 이런 사업에서 중국으로 많이 빠져나가서 큰 타격을 본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규율하는 경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모태가 된 게 사실은 배임죄죠. 그래서 대체 입법이 있는 영역이 있죠. 그래서 부정경쟁방지법처럼 이렇게 있는 영역이 있는데, 하지만 대체 입법이 아직 없는 부분
부분도 있으니까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있습니다. 뭐 부동산 이중매매라던가 종중 대표자가 이제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기화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라던가 또 모기업, 자기업 간 자금 지원과 관련한 부분도 그리고 왜 일감 몰아주기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다른 업체랑 계약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인적 커넥션이 있는 기업과 계약하다 보니 그렇게까지 저렴하게 계약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들도 사실은 배임이지 않나. 그러니까 이게 배임죄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까 부동산 매매 말씀하셨고 기업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사실은 전 분야에 적용된다는 어떤 아주 무적의 법률이에요. 다른 법률들은 사실은 안 그렇잖아요. 뭔가 유형이 있고 절도 명백하잖아요. 살인 명백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돼서 왜 찾아보시죠?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법조문을 뜯어보면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그다음에 임무의 위배, 본인에게 손해를 끼침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 있잖아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가 과연 왜 필요할까라는 사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는 회사의 직원이고 사장님도 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법인이랑 별도 타인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예요, 무조건 다. 그 타인의 사물 처리한 자 이 요건이 왜? 그리고 우리 공부할 때 생각해 보면 이건 타인의 사무고 이건 타인의 사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기준이 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외우시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있고 결국에 손해를 끼치게 되면 이제 배임인데 사실 손해를 끼칠 위험이 생겨도 이제 배임으로 처벌을 하는데 결국에 저희도 똑같아요. 저희도 일하다가 배임으로 의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호사들 뭐 하다 보면 뭘 위임사무긴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변호사 뭐 전문 보험들도 있고 우리 법인에 손해를 끼치면 다 배임이란 어떤 결론에 이르른단 말이에요. 아 근데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그걸 커버를 하죠. 성실 의무에 위배했냐, 선관주의 의무, 의사의 충실 의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배했냐, 그러니까 사실은 뭐 결과론적으로 고소를 당하고 하였으나 이게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의를 가지고 의사를 가지고 한 행동이냐로서 사실 방어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저는 배임죄는 일반 형법이다. 오히려 특별 형법이 너무 많아지는 게 너무 사회가 경직되어 가지 않나. 근데 이게 뭐 임무 위배도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성실 의무, 상관주의 의무 이와 관련해서도 과연 이게 왜냐면 손해를 결과적으로 끼치면 너 그때 뭐 했냐?부터 얘기가 가요. 아 그죠 이제 거슬러 올라가죠. 네. 사람이 죽었는데 대통령은 어디서 뭐 했나요? 네. 약간 이렇게 했을 때 슝슝슝 올라가서 주무셨나요? 약간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손해만 뭔가 생기면 다 임무 위배한 게 되고 왜냐면 타인의 사무를 다 처리한 사람이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 되게 애매하고 사라져야 될 법이다라고는 저는 생각해요. 너무 불명확하고 글쎄요 배임죄가 있음으로 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일할 수 있지 않나. 업무상 배임은 더 높게 처벌할 수 있고 경제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정하는 일반 형법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조금 더 분설해서 규정하면 되는 걸 왜 폐지하지? 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고요. 아 그런 입장이시면 결국에 뭐 제 입장이랑 같은 거죠. 분설해서 규정한다. 그게 특별형법 얘기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한 가지 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갔어요. 출장을 갔는데 그러니까 숙소를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야 됩니다. 출장을 갔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호텔 아니면은 자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출장을 갔고 회사 내부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20-30만 원 요 정도의 어떤 숙박비가 제공되는 건데 5성급 호텔에서 자야지. 왜냐면 우리 집은 5성급 호텔급으로 잘 돼 있으니까. 그래서 5성급 호텔에서만 자야 되고 그 돈을 결제를 하고 5성급 호텔에 자고 그 다음날 일을 잘 완수를 했습니다. 이 경우도 배임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왜요? 일을 잘하기 위해 보통은 2-30만 원 결제가 되지만 100만 원 정도 결제를 했단 말이에요. 숙박을 위해서. 그래 잘 자고 다음날 일을 잘 완수했어요. 이 법인카드 마음대로 쓴 거 아닌가요?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는 자고 임무를 위배해서 그러니까 돈을 아껴 써야 될 임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 의무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경영 다툼에 있어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이 배임죄 이슈로 상당히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사실 상당히 되게 많이 하고 고소하는 입장이 돼보기도 하고 고소 당하는 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럼 항상 이런 이슈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코노미를 탔어야지 비즈니스를 타냐. 버스를 타고 갈 수 있는 거리를 택시 타고 이것도 배임죄 리스트로 올라온다니까요. 근데 실제로 기소도 된단 말이에요. 좀 각색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배임죄의 무죄율이 일반 다른 범죄의 무죄율보다 2배 정도 높다. 그래서 이 배임죄가 있어야 되는 건가 사실 싶은 부분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계약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그런 논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배임죄 너무 모호하니까 이런 경제 문제는 손해배상으로 마무리하고
가지고 형벌화하지 말자라는 논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뭐 기소 위험으로서 합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배상을 받는 것도 사실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위로가 된다고 생각은 해서요. 회사의 손해가 막상 발생했을 때 상대한테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받는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증거 개시도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어디에 무슨 증거가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수사에 들어갔을 때는 사실 압수수색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이제 협조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저는 배임죄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여전히도 하고 있어요. 이제 폐지됐다고 하고 있고 어차피 그렇게 방향으로 갈 거기도 하지만 그 방향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쉽다. 배임죄 자체는 상당히 잘 만든 법, 죄형 법정주의의 물론 명확성 원칙에 좀 위배된다는 지적이 계속 받고는 있지만, 다양한 사안들을 잘 아우를 수 있는 오히려 일반 형법으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어쨌거나 뭐 저는 좀 이제 과장되게 좀 뭐 설명드리기도 했는데,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왜 이야기가 나오는지 변호사님과 저의 대화를 통해서 시청자 분들께서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좀 쉽게 설명해 드린다고 했는데 또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오도록 하시죠. 네, 변호사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